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 현대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바로 사회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우리는 점점 더 잘 살게 되는데 마음은 더 외로워지는 걸까요? 바로 이 이상한 역설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현대적인 고민의 실마리가 놀랍게도 아주 먼 과거,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는 정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살았거든요. 자,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자신들의 세상을 딱 두 개로 나눴습니다. 바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이렇게요. 보시면 오이코스와 폴리스라는 두 공간으로 삶이 명확하게 구분됐어요. 오이코스는 뭐랄까 우리 집,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사적인 공간이었고요. 반면에 폴리스는 자유로운 시민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논하는 그런 공적인 광장이었죠. 정말 신기한 건 지금 우리가 흔히 사회라는 말로 뭉뚱거려서 생각하는 경제와 정치가 그때는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유명한 말,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모여 산다고 다 아니라는 거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건 바로 이 폴리스, 즉 정치에 참여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벌이나 개미도 엄청나게 조직적이고 사회적이잖아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오직 인간만이 정치적이라고 봤어요. 우리를 진짜 특별하게 만드는 건 다른 동물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그 정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한 거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정치랑 경제가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쓰는 사회라는 개념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사실 이 사회라는 개념,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18세기, 19세기쯤에 등장한 건데요. 이게 뭘 한 거냐면 이전까지는 벽처럼 딱 나뉘어 있던 사적인 집안일과 공적인 나라일, 그 경계를 그냥 확 허물어버린 거예요. 이 둘을 뒤섞어서 만든 새로운 영역, 그게 바로 사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이코스, 즉 집안에서나 하던 걱정거리들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국가적인 관심사가 된 거죠. 나라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집안처럼 관리되기 시작했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대한 변화는요, 당연히 우리 개개인의 삶과 행동 방식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구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바로 행동과 행태의 차이입니다. 행동은 예측 불가능하고 나라는 사람의 고유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영웅적인 행동처럼요. 반면에 행태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교통법규 지키는 것처럼요. 고대 폴리스가 바로 이 행동의 무대였다면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행태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사회를 효율적으로 굴리려면 예측 가능성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군대, 심지어 교통 시스템이나 관료제 같은 현대의 기관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훈련시키는 일종의 거대한 기계처럼 작동하는 겁니다. 개인의 독창적인 행동보다는 시스템에 순응하는 행태가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물론 덕분에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규모의 질서와 안정을 얻었죠.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를 잃어버린 건 뭘까요? 바로 나만의 특별함. 그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무대, 즉 진정한 의미의 정치의 공간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들이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왜 우린 잘 살게 될수록 더 외로워질까? 이 질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죠. 현대 복지국가는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약속합니다. 말 그대로 국가가 전 국민의 가장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국가가 교육, 의료, 노후까지 다 챙겨주니까 예전에는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고 똘똘 뭉치게 만들었던 그 경제적인 이유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친밀함의 공간이었던 사적인 영역, 즉 가족의 역할이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개개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던 공적인 영역, 즉 정치의 무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는 효율성을 앞세운 행정, 통계, 관료제 같은 비인격적인 관리 시스템이 차지해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됐나요? 가족과 끈끈한 정을 나누던 사적인 공간도 잃고 나 자신을 드러내던 공적인 공간도 잃어버렸어요. 그 대신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보살핌을 받지만 서로에게는 연결되지 않은 그냥 고립된 개인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고독한 군중, 군중 속의 고독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일종의 거래를 제안한 셈입니다. 전례 없는 물질적인 편안함과 안정을 줄 테니 대신 가족이라는 깊은 사적 유대와 정치라는 공적인 자기 표현의 공간을 내놓으라고요. 우리가 이 거래를 받아들인 결과가 어쩌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소외감과 불행의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시스템을 그냥 없애버리자. 그건 답이 아니겠죠.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 물질적인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우리를 진정으로 인간답게 만들어줬던 그 자유와 관계의 공간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까? 물질적 안정과 인간적 자유, 우리는 정말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걸까요? 아마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세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